자, 계속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된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페셜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로로우가 존재하면 디터미넌트는 반드시 제로가 되고, 그리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경우는 그 대각성분을 곱한 값이 결국 디터미넌트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런 티어럼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A를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면 우리가 A를 어떤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적용을 해서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사실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까지 가기 전에 로우 에실론 폼까지 만들고 거기에서 일단 멈춘 다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현재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됐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로우 에실론 폼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의 차이는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은 로우 에실론 폼에서 대각성분을 1로 만들고 그리고 넌대각성분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쭉 더 추가적으로 거치면 그러면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IN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IN까지 가는 과정을 뒤에 더 하지 않고 그냥 로우 에실론 폼, 즉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만 만들면 그러면 앞에 디터미넌트의 스페셜 케이스에 의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알고 있죠. 대각성분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오리지널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드는 데까지 계산된 또는 곱해진 스케일링 팩터를 나눠주고 그리고 로우 에실론 폼으로 만들어진 그 매트릭스 B의 다이고널 엔트리를 곱하면은 바로 그 B의 디터미넌트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왑을 R번 했다고 치면 그 스왑 한 번만큼 횟수만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결국은 스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스케일링을 한 다음 또는 이제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는 사실 디터미넌트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을 연속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스케일링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수학을 몇 번 했는지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티어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걔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결국 그까지 가지 않고 그 중간 단계인 로우 에실론 폼, 즉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코팩트 익스펜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코팩트 익스펜전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계산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로우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order of n3승, 즉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n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우나 칼럼의 개수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리지널 매트릭스가 있는데 디터미넌트 계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계산하기 귀찮으면 3x3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뭐 구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크레머스 룰이라는 걸로 디터미넌트를 다시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방법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역으로 추적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얘를
로우 오퍼레이션을 쭉 거치면 이런 식으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인가요? 대각선을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4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74의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스케일링 팩터는 2분의 1, 그 다음에 로우를 수합하는 횟수는 2번, 따라서 마이너스 1을 2번 곱해주고 2분의 1을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48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 로우 오퍼레이션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뭐 학생마다 또는 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그때 수합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나누기 뭐 스케일링 팩터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로우 리플레이스 먼저 할 거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길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까지 갈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까지 간 다음 최종적으로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결국 값은 하나다 라는 거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제너럴한 케이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각선분 중에 어느 하나가 제로면 그러면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A가 제로면 결국은 이 A 제로에 해당하는 얘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잘 보시면 첫 번째 로우에 제로가 있으니까 얘를 로우 수합을 해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글이 됐죠.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됐으니까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각선분을 곱한다. 즉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BC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각선분이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A를 나눠주죠. 첫 번째 로우를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A로 나눠줬으니까 최종적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데서 싹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얘를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를 제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C를 곱하고 첫 번째 로우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C를 곱하고 첫 번째 로우에다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니까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디터미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만들었죠. 그래서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터미넌트는 대각선분을 곱하면 된다. 즉 1 곱하기 요 숫자, 그래서 A 곱하기 1 곱하기 요 숫자가 되고, 얘를 풀면 AD-BC가 된다. 자, 그래서 결국 2x2 매트릭스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n×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스케일링 팩터와 로우 수합하는 횟수의 마이너스 1승. 자, 우리가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 또는 이제 어떤 성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명제가 있는데 참 거짓을 이야기해봐라 라는 거죠. A는 로우 오퍼레이션은 디터미넌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건 참이죠. 왜냐하면 로우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는 디터미넌트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스왑은 각각 그 스케일링 하는 것만큼 곱해주거나 아니면 스왑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식으로 디터미넌트 변화시키죠. 자, B 같은 경우는 로우 오퍼레이션은 이 디터미넌트,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제로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스케일링만큼 곱해지고요. 스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만큼 곱해지고,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넌제로의 값만큼 계속 곱해지는 형태로 디터미넌트가 변해가기 때문에 어떤 매트릭스 디터미넌트가 제로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제로였다면 로우 오퍼레이션 아무리 거해도 결국 제로가 될 거고요. 제로가 아니었다고 하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무리 가해도 제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넌제로를 계속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디터미넌트가 제로냐 아니냐가 왜 중요해지냐면은 디터미넌트가 제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디터미넌트가 어떤 값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터미넌트가 넌제로냐 제로냐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 자체는 관심이 없지만 디터미넌트가 넌제로인지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B에 있는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무리 취해도 디터미넌트 값 자체는 변하지만 디터미넌트가 제로냐 넌제로냐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어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면 디터미넌트 A가 넌제로가 된다. 즉 이 둘 간의 관계는 if and only if,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둘은 같은 명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양쪽 방향 이제 다 보이면 되죠.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면 아까 우리가 인버티블 매트릭스 티어럼이 있었죠. 열 몇 가지 명제가 다 동치인, 거기에 의하면 A가 인버티블 하면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이 디터미넌트가 1이 되고, 따라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디터미넌트 1에 계속 곱해지게 되면 매트릭스 A의 오리지널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는 넌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A가 넌제로면 매트릭스 A는 인버티블 할 거냐? 이제 아까 요 방향을 보였으니까 이 방향을 보이면 디터미넌트 A가 넌제로면 매트릭스 A는 인버티블 하냐? 이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제에,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가 넌제로면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다라는 명제에 뭐랄까 그 인버스,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거의 인버스가 거짓임을 보이면 되죠. 근데 그거의 인버스를 취하면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 디터미넌트 A가 제로다라는 사실이 바로 거의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A가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그때 인버티블 매트릭스 티어럼에 의해서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이 제로 로우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이 제로 로우를 가지니까 그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제로고, 따라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무리 해봐야 디터미넌트가 바뀌지 않은, 제로냐 아니냐는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오리지널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명제는 서로 동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와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A와 B가 n×n 매트릭스면 두 매트릭스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이는데요. 어떤 두 매트릭스의 곱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그러면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곱하는 것과 같다 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B가 인버티블 한 경우와 B가 인버티블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A냐 B냐 상관없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인버티블 하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인버티블 하지 않느냐에 나눠서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B를 골라서 B가 인버터블한 경우와 B가 인버터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각각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인버터블하지 않으면 B가 인버터블하면 일단 디터미넌트 B가 넌제로죠. 디터미넌트 B가 넌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B분의 디터미넌트 AB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디터미넌트 B가 넌제로이기 때문에. 이건 디터미넌트 B가 이제 인버터블 하다라는 사실로부터 나오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디터미넌트 B분의 디터미넌트 AB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근데 이런 함수는 이제 A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럼 이 함수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A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넣었다. 그러면 A 곱하기 B는 B니까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B와 같죠. 그래서 얘는 결국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넣으니까 1이 나왔어요. 이 함수에 이 디터미넌트 B분의 디터미넌트 AB라는 이 F라는 함수에다가 IN을 넣으니까 1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디터미넌트의 특성 중에 하나죠. IN을 넣으면 그 값이 1이 나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라는 함수의 특성 4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일단 보였고요. 나머지 3가지를 다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3가지를 다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가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왑을 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을 하면 그 스케일 값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곱해진다. 요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B분의 디터미넌트 AB라는 곳에다 적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라는 함수가 디터미넌트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F라는 함수는 디터미넌트 A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디터미넌트 B는 제로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디터미넌트 A에다가 어떤 제로를 곱하니까 그 값은 제로가 되죠. 디터미넌트 AB를 했더니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B,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그러면 A 곱하기 B도 인버터블 하지 않게 되고 A 곱하기 B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티어럼으로부터 요 밑에 있는 티어럼은 쉽게 유도가 되는데요.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니까 만약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얼마냐? 그러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곱하기 A 인버스를 하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죠. A 곱하기 A 인버스는 얘는 IN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IN은 얘는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이퀄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니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면, 즉 A가 인버터블 하다면 얘가 나눠질 수 있어서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우와 칼럼을 이제 바꾸는 케이스죠. n×n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정의할 수 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A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A 트랜스포즈는 로우와 칼럼의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로우와 칼럼의 역할을 바꿨을 때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은 결국 로우와 칼럼은 서로 역할을 바꾸더라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가지 디터미넌트의 어떤 특성들, 그 특성들의 로우와 칼럼을 바꿔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매트릭스 A에 로우 제로 로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값이 제로인 특정 로우가 있으면,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계산하지 않아도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실과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만약 어떤 매트릭스의 특정 로우가 0, 0, 0였는데 얘를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그러면 어떤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의 컬럼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왜냐면 로우와 컬럼이 바뀌니까. 근데 디터미넌트 얘를 취하면 요 로우가 제로니까 얘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디터미넌트 바뀌지 않으니까 이 띠럼에 의해서 얘도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어떤 매트릭스에 컬럼 벡터가 제로가 있으면 걔는 디터미넌트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제로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던 그 모든 케이스가 다 성립하는데, 마찬가지로 로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적용했잖아요. 어떤 매트릭스에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면 디터미넌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매트릭스의 컬럼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죠. 즉, 두 개의 컬럼을 스왑하거나 특정 컬럼에 스케일을 하거나 또는 컬럼을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거나, 이걸 우리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되는 컬럼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럼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는 로우 오퍼레이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코롤라리를 보면, 그래서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트릭스 A가 제로 컬럼을 가지면 디터미넌트는 제로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즈 해도 디터미넌트 안 변하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도 대각선을 곱하면, 자,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대각선분을 포함한 아래쪽이 넌제로가 되고 여기가 다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우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도 대각선분을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된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즈 취하면 얘가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디터미넌트와 볼륨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디터미넌트와 볼륨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